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이 대학 등록금 납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살피고요. 또 19대 국회를 통과한 주요 민생법 알아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인데요.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법안인데요. 대학 등록금 납부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왜 내셨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네.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 부담이기도 하고 학부모 부담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대학은 400여만 원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부담이고 이래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걸 이용하는 학생 수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고 네. 그로 인한 대출액도 7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현금으로 이제 네. 일시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이 민생 문제 해결한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신용카드 납부를 좀 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모든 대학교가 그렇게 일시불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 네. 이제 일부 대학들은 신용카드를 받고 있는데 아, 일부 대학은 그걸 안 하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의무화, 신용카드를 원하면 반드시 그렇게 받도록 네네. 그렇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인데 말이죠. 예, 예. 그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이군요.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여셨습니다. 이때 그럼 예,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을 텐데 예. 이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를 꺼렸던 이유를 알아보셨겠죠. 그게 이제 수수료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카드 수수료가 1.75%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액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 수수료도 부담이 커지니까. 되니까 이거를 지금 카드 납부를 받는 학교들은 학부모한테 그걸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수료를.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네. 그렇게 카드 납부를 받도록 해달라.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교육부하고 예. 금융감독원하고 예. 대학 측이 이제 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이었군요. 2012년에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네. 그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대학은 이제 신용카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카드 수수료를 학부모나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하면은 카드사가 싫어할 거고 이 수수료를 학교 당국이 내라 그러면 학교가 싫어할 거고 이게 좀 절충이 잘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부가 네네. 좀 부담할 수 없는가? 아.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세를 카드로 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카드 수수료를 이게 국민이 내질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학부모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네.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실 뭐 사립대학 연간 700만 원 하셨습니다만 또 전공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렇죠. 그런 네. 쪽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걸 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좀 나눠서 낼 수 있게 예.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예. 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 많이 바쁘셨죠. 예, 그렇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 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님 소회를 먼저 듣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또 19대 국회에서 눈에 띄는 통과된 민생법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법사위 전반기 1년 동안 간사를 했는데 네네. 그때 정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맞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그렇죠. 제가 또 법사위 간사여서 이제 그 협상 TF 간사도 같이 예. 겸하면서 그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영란법이 이제 그 당시에 올라와서 네. 그걸 또 통과시키느라고 이제 굉장히 그랬죠. 큰 진통을 겪었죠. 예. 그래서 뭐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그랬죠. 지루한 네, 네. 뭐 거의 국회가 5개월 동안 공전하다시피 네네. 그런 것이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서 활동 중인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 구성원 숫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남아 있어서 네. 좀 운영상 이제 미진함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 네. 김영란법도 이제 법리상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서로 양 정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거나 또 뭐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또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그 뒤로 그 장발장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벌금형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낼 수 있게 하거나 네.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법, 또 태완이법이라 해서 공소시효,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네. 법,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 해서 그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이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네네. 하는 법, 이런 법들이 쭉 통과가 돼서 나름대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은 그 세월호 특별법 내용으로 저희 프로에 오셨을 때 입술이 다 부르트셨고요. 예. 늘 웃으시는 게 트레이드 마크셨는데 그때 웃음 별로 없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예. 힘든 시기였는데 예. 통과된 법 이제 성과를 말씀을 차례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장발장법이요, 일명. 네. 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는데 당시에 그 논의 과정 궁금하고요. 또 간단한 내용도 좀 더 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민들이 네. 형편이 어렵다 보면 벌금을 받고서도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공감을 해서 네. 벌금을 이제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이제 안 낼 수 있게 네. 벌금형을 이제 과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집행유예, 그걸 벌금형에 도입한 게 이번 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 네. 그다음에 이 벌금도 이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낼 수 있거나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참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그런 법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네. 지난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작 이 법률의 주인공인 태완인의 집에서는 또 이건 적용이 안 된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안타까웠는데 이 태완이법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요. 앞으로 예. 그 미제 사건, 향후 미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살인죄로서 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버리자. 네. 지금 공소시효가 그동안 15년이었다가 2007년에 25년으로 이제 확장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예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한다 이렇게 네. 한 것이고, 태완이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이 시행 전에 만료가 되는 바람에 네. 그런 사건에는 적용을 못한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이제 미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 사건들이 한 270여 건 있다고 그러고, 예. 이런 사건을 그동안은 이제 공소시효 완성되면 끝나니까 경찰들이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해서 각 경찰서에 이제 거기에 전담팀도 새로 네. 증원이 되고 추가로 이제 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 뭐 DNA라든가 네. 유전자 확인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네. 몇 건은 이미 또 성과도 있다고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네네.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세상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처벌하겠다. 네. 이제 이런 의지가 확실하게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 세상을 떠난 태완군이 남긴 어떤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다음 내용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예. 사실 지금 의원님 모시고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요. 총정리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총정리하는 느낌이 예. 드는데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특별히 법률에 관심을 두셨었거든요. 그 예. 당시에도. 예.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셨는지 그 당시 논의 과정과 또 핵심 내용도 간추려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내보내는 수가 나가라 있고, 그러죠. 예. 그런 상권 형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상가 임차인들이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기존의 법리상으로는 구제받기가 어려운 그냥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네네. 이래서 법의 보호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이제 이 법을 개정해서 부당하게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서 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건을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요건에 해당하면은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이 구제될 수가 있다. 이래서 네. 한 22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금을 좀 더 충실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희망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통과한 후에 이 법을 통해서 어떤 뭐 혜택을 받다고 할까요? 권리를 행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이게 아직은. 이제 시행 그 초기여서 아, 네. 그 조금 더 있어야 이제 그런 사례가 그렇군요.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홍대라든지 또 이렇게 유명한 곳들 보면은 애를 많이 썼는데 다 또 밀려 나가더라고요. 외곽으로. 그래요. 예, 예.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인천 남구이시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역 현안을 뭐 좀 일을 잘해보려고 그러면 문제가 늘 돈이었습니다. 예, 예. 예산 확보. 그동안 어떠한 것에 신경을 쓰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참에 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홍일표 하면은 가정법원 세운 국회의원 네.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네.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그 예산을 366억 원이 들었는데 네. 전액 국비로 이제 이렇게 지출돼서 그게 내년 4월에 이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내년 4월이요. 내년 4월. 시점이 참 묘합니다. 네. 예. 예, 그건 뭐 의도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국비로 투입돼서 이제 이렇게 서게 됐고 예. 거기에 광역 등기국이라 해서 네. 인천 시내 요즘에는 그 등기부를 인터넷으로도 열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등기소에 일일이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인천 시내 등기소를 다 없애고 여기에 광역 등기국 한 개만 두는 그런 이제 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내년 4월에 같이 오픈할 예정이고 예. 또 시민회관이 과거에 있다가 이제 없어진 지 한 15년이 넘었는데 네. 거기에 시민공원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틈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창작 공간이자 공연장인 예. 전시 공연장인 이제 그 시설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예산 25억도 제가 이제 확보해서 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하동에 이제 정부지방합동청사가 내년에 이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네. 그 공사비 한 600억 이상도 국비로 전액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국의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비 200억을 정하면서 우리 남부시장의 그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의 주차장 확보 예산 30억이 이번에 확보가 됐고 네. 그다음에 주안 이사동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이 재개발 예산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그 도로나 공원, 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해야만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비로 63억이 이제 확보돼서 아하. 그거를 또 우리 지역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질투하시겠습니다. 네. 네. 19대 임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 짓고자 하는 현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가정법원이 내년에 개원해서 잘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이 틈 이것이 세워졌지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영해서
수도권 젊은이들이 인천에 확 몰 수 있는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활기를 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동안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CSR이라 해서 네, 이제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네. 그것을 제가 포럼 대표로 이제 쭉 활동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공공조달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과정에서 CSR 우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이제 법안인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임기 내에 꼭 통과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 지역 현안 중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주안 사동에 재흥시장이라고 한 3, 40년 된 이제 오래된 시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빨리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거를 짓기로 이제 확정이 돼서 네. 그거는 이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하신 일도 많고 하실 일도 아직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 있으신지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19대 국회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총선 때문에 지역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시죠. 예. 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러나 그 사이에라도 예를 들어 임시국회가 한 번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법들을 조금이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네. 지금 뭐 경제활성화법이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민 생계와 관련된 그런 법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